이번 시간에는 8장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총 6개의 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외 처리 개념이 1절, 2절과 3절은 try, except, 그리고 raise. 4절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볼 수 있는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파이썬은 추상 클래스를 지정하기 위한 키워드는 따로 없어요. 대신에 raise 이용해서 추상 클래스의 비슷한 흉내를 내는 거 보겠습니다. 5절은 사용자 정의 예외, 6절은 정의 작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먼저 1절 예외 처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외는요, exception이라고 부르죠. 실행 중에 발견된 오류들이죠. 실행하기 전에 구문 오류로 인해서 더 이상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코드를 수정해야겠지만은, 구문 오류는 아니지만은 프로그램이 실행한 도중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돼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을 예외라고 부르는데요. 마일드한 에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외 처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외 처리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미리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 코드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코드는 그대로 두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래쪽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몇 가지 있는 걸 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다룰 때 파일을 읽으려고 하는데 파일이 없거나 쓰려고 하는데 쓰기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코드상에서 어떻게 못하죠. 그럴 때 예외가 발생하고 그런 상황엔 어떻게 처리하라 라고 예외 처리 구문을 작성해 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프로그램 만드는데 제약 조건 등에 의해서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오류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데 네트워크가 잠깐 연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럴 때 발생하는 오류. 아니면 리스트나 튜플 이런 게에서 인덱스를 벗어난 참조를 했을 때 오류. 이거 외에도 숫자 계산해서 0으로 나누려고 할 때 발생한 오류. 이런 상황들은 다 예외로 규정 지어 놓고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외 상황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켰어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파일을 작성해서 그 파일을 열어야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서 제가 헬로 월드라고 입력하고 이거를 저장을 따로 해볼게요. 저장하라는데 사용자 디렉토리에다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jk라는 폴더가 어디냐면요, C 드라이브에서 사용자 디렉토리 안에 jk라는 폴더가 사용자 디렉토리거든요. 여기 안에 파일명을 abc.txt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고로 여기 인코딩 방식은 UTF-8로 되어 있죠. 한글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할게요. 이 파일을 열려면은 파일 객체라는 걸 생성해야 되는데요. F는 오픈, 그리고 여기다가 abc.txt 읽기 전용으로 열 거예요. R 하면은 실행 시켰을 때 파일 객체가 반환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파일명을 잘못 입력한다고 가정해봐요. F는 오픈, 실수로 abcd.txt라고 입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no such file or directory 라고 뜨죠. 파일명을 잘못 입력할 수 있는데 이 파일명을 수정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실행시키다가 저장할 파일이나 불러올 파일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코드 안에서 파일명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의 파일명을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명이 없을 때 발생하는 오류는 어떻게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두 수를 입력받아서 나눈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한 수를 입력받아서 10을 그 숫자로 나눈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num 값을 하나 받아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입력받아요. 그리고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10을 num으로 나눈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숫자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실행이 잘 되죠. 그런데 실행하다가 숫자에 0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0을 입력하면은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비전 바이 제로라는 에러가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0으로 나누라는 건 아니고요. 또 있죠. 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출력하고 싶은 값의 인덱스를 입력해서 결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입력받고 A에 i번치 값을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했다면은 인덱스를 이 경우에는 0이나 1이나 2 입력하면은 값이 잘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0이나 1이나 2가 아닌 다른 값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벗어난 참조 오류 요런 상황. 물론 인덱스를 직접 코드에 입력한다면은 여러분이 5를 입력하고 실행시키진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0이나 1이나 2만 입력하고 실행시킬 텐데 외부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서 처리한다면은 그 값이 올바른 값이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든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을 좀 더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